1985년 5월 23일 대학가의 5.18 관련 시위도 한 고비를 넘기고 공안당국도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서울 미문화원 건물에 대학생 수십 명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경비를 쓰던 전경들을 밀치고 기습적으로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양복 입은 사람이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난 대낮에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도 군인인데 그래도 근무선 사람을 때리고 술 취한 사람이 아니고 아저씨 왜 그래요? 근데 잡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약 한 20-30m 바운더리에 거의 다 와 있었던 거죠. 와 있었고 거의 이제 신호와 동시에 바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뭐 갑자기 와서 돌이 날라오고 이제 그래도 나중에 이제 돌이 여길 맞은 거지. 일부러 좀 부딪히면서 들어간 거를 좀 연출했다고 볼 수 있죠. 당시 문화원 건물은 대사관과 달리 신분증만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 경비가 느슨해 진입이 훨씬 수월했는데 점거 장소로 문화원을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학교별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은 수신호와 함께 건물에 진입, 순식간에 2층 도서관을 점거했다. 그리고 직원들과 열람객들을 내보내고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들의 주장을 창문에 써붙이는 것으로 바깥 세상에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곧이어 각 대학교 교정에도 미문화원 점거를 알리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동지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후배를 보냈었어요. 그 친구로부터 무사히 들어갔다는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다가 우리가 점거했으니 빨리 기자들을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취재진들이 속속 현장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세상의 이목은 온통 이들에게 집중됐다. 길 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운전자들이 이를 보느라 교통체증이 일기도 했는데 그들은 전학년사나 5개 대학 학생이며 대표는 서울대 4학년 함운경이라고 밝혔다. 그들의 요구는 광교 학살에 대한 미국의 공개 사과와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한 지원 중단, 미국과 오공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바짝 긴장한 경찰은 문화원 뒤편에 을지로 일가 파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당국의 고민은 미문화원 건물이 미국 측의 요청 없이는 경찰 병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공안 당국의 입장은 당연히 경찰력 투입을 통한 조기 진압이었다. 우리 경찰로서도 이런 사건을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걸 뒤질 끌면 경찰도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그걸 수습하려고 그러고. 당장은 미국 측의 승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경찰 투입을 우려한 학생들 측에서 투신, 음독 등 극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다. 거기서 추락하지 않는가, 제일 첫 번에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얘들이 생명이 잃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때 고가 사다리차가 출동, 경찰 투입이 임박한 듯 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태로 미국 측도 상황 파악에 급급한 듯했다. I must say the atmosphere was tense. We did not know whether they had any weapons, any knives, any guns, any explosives. They didn't claim they did, but they claimed they were going to kill themselves and burn down the building. 미 대사관 측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표로 던롭 정치 담당 참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We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but we had to think of the worst. What our objective was from the very beginning was to get them out of the building unharmed. 정부 측에서는 당시 워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경찰 투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hat afternoon, one of my first problems was that some of the security people at
Chung Hwa Dae and NSP and the Metropolitan Police were saying, we got to go in and get these guys out of there. And I said, hey, this is United States sovereign property. The other side of the argument was coming from the Korean police, number one, but also from Mangebu, from the KCIA, number two. And both those organizations were leaning very heavily. 자기들이 설득해서 내버리겠다. 잠깐 기다려라. 그 그때 접수해가지고 저쪽에서 설득해서 내버리겠다는데 이쪽에서 그냥 강제로 들어가서 막 끌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들이 사건의 주의를 주목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으로서도 전 세계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은 미국이 주창해온 민주주의를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었다. And I'm sure there was some contingency planning to use U.S. soldiers, but that would have been bad too. That would have been bad for us. We wanted to send a message back home to our own people that the United States was stood in favor of human rights in Korea. 이런 미국 측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학생들의 예상과는 달리 경찰 투입은 지연되고 농성은 밤을 넘기고 있었다. 그 전에 민정당사 정거농성 사건이 있었고 거기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끌려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문화원 사건도 일어나면 곧바로 끌려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부모들은 창문 아래에서 가슴을 졸여야 했는데 아까도 나왔었어요? 아니에요. TV 뉴스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왔다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자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워낙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저 아드님 나와주세요. 저 아들이요?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거 좀. 쳐다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들도 안타깝긴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 어머니는 창문으로라도 아들을 볼까 해 밤낮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한다. 언제 내다볼지 모르니까. 걔들이 그때는 상황이 국약을 다 갖고 있다 그랬어. 당시 미 문화원 건물 안에 있는 학생들과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는 문화원 뒤편으로 나 있는 2층 화장실 창문이었다. 그래서 뒤편 출입문 밖은 국내외 기자들로 밤낮 없이 장사진을 이뤘는데 당시 학생 대표였던 함은경은 창문 난간에 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있는 힘껏 세상을 향해 토해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난간을 이걸 잡고 밖에 서쪽에게 그 사건 이후로 이걸 철조망을 친 것 같아요. 17년이 지난 지금 주변 풍경은 달라졌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는 어떤 기자가 난간에 서 있던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상당 기간 수용 생활에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망명할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당신 같으면 이 나라를 놓고 이런 상황을 놓고 이 나라를 떠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미문화원 점거 농성은 언제 끝날지 모른 채 그렇게 길어지고 있었다. 취재진들도 망원경 등을 동원해 학생들과 필담을 나누며 밤낮으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건물 안에 고립돼 있던 학생들 측에서 신문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들에 대한 세간의 여론이 궁금했던 것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이게 왜곡된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요구대로 현장에 나와 있던 서울대 학생처 관계자가 미문화원 측을 통해 몇 개 신문을 전달했다. 학생들이 바깥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리란 생각에서였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는데 신문과 방송을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그들의 행동을 약속이라도 한 듯 급진 좌경으로 몰아갔다. 전두환 정권의 이른바 보도 지침을 통한 언론 통제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던 시기였다. 신문을 본 학생들은 즉각 일부 언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권력을 없애면서 권력의 암호하여 백세를 함부로 돌리는 자, 그것이 바로 진짜 무보다 더 강한 군인가? 폭력적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좌경이다. 아주 그 행간으로 이제 친북적인 이미지까지 이렇게 좀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았고. 미국의 주권 지역에 뛰어들어간 학생들의 행동을 놓고 여론도 첨예하게 엇갈렸는데 한쪽에선 현장까지 찾아와 이를 비난하는 시민들의 돌출 행동이 이어졌다. 정신 좀 차려야지.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챔피야 그래? 아니 제2의 올라마 시키려는 거야? 아니 저 정신병원에다 입원시켜야 되겠어 저것들. 정신병 들렸어? 학생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창문 밖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에 있던 학생들은 시민들의 비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종이에 써서 보이기도 했는데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주의를 놀라게 할 정도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진정하자. 진정하자. 우리는 진정하자. 미국은 농성 학생들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여 전두환 군사 독재적 그런가 하면 민통연 등 제2야 단체들은 정반대로 현장에 찾아와 학생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지지 성명을 내고 이들을 격려했다. 민통연 대표들은 학생들이 먹을 빵을 문화원 측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대사관 측에 어떤 분 좀 와주세요. 이 식사를 좀 넣어주고 싶은데. 미국 측 관계자 외에는 문화원 출입이 완전히 봉쇄됐고 미국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는 상태였다.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공동의장 역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대표로 파견된 박찬종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민추협 대표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 침묵을 깨고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것도 서울 한복판 문화학원에 대거 몰려 들어가고 효과적으로 점거를 하고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민추협 우리 핵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고 드디어 이것이 국민적 공감을 형성해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되는구나. 누가 노발을 했어? 누가 노발을 했어요? 그해 2.12 총선에서 승리한 신민당 역시 관계자들을 보내 학생들을 격려했다. 신민당 인권국장 한명회는 현장에서 학생들과 접촉을 시도하려다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파출소로 연행되는 혼합을 치르기도 했다. 좀 비켜. 일반인들이 그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제지하니까 저는 그걸 항의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나중에 불법 여부는 나중에 진압 과정에서 이제 조사하면 나올 거고 저들이 무슨 말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이것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오계대학 73명 대학생들의 점거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문화원 주변과 각 대학가에서는 이들의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동조 시위가 산발적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미 문화원 난입 사건에 대해 때마침 개원 중이던 국회에서도 이 사건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 측은 한미 관계의 악화 우려를 내세워 처음부터 이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천명했다. 8만 5천여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이 5개 대학에서
이 70여 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난동을 부리고 그 자기네 주장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러한 것을 단호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아주 불행한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만 해도 혈맹이자 우방인 미국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당시 미국의 유수 언론들 역시 유례없는 한국에서의 반미 움직임이란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USA 투데이는 이 사건을 최악의 반미 사건 중 하나라고 못 박았다.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반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이 반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도처에서 겪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무풍지대라고 생각했던 한반도 남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85년은 광주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던 시기였다. 5.18 5주기를 맞아 대학가의 5월 시위도 한층 격렬해지고 미문화원 점거 농성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미국과 현 정권 간의 고리를 끊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농성 학생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데는 그들 대부분이 대학 3, 4학년들로 그들 중에는 고등학생으로 80년 광주를 체험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들 세대에게 광주는 떨칠 수 없는 화두였다. 겁도 났고 참담했고 또 많이 울었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오면서 누구 얻어맞는 거 봤다. 누구 죽는 거 봤다. 우리도 나가서 어떻게 선배들하고 같이 이 민주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 비롯해서 각 선생님들이 교실에 와가지고 울면서 이제 막죠. 울면서 니들 나가면 죽는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 대학가에 광주에 참석을 알리는 전령이 된 셈인데 또 하나 순수한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당시 대학가에 은밀히 나돌던 해외에서 제작된 광주 관련 비디오 테이프였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자연히 전두환 정권과 혈맹으로만 알았던 미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런 도구를 해석해가지고 여러 동료들이 도와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강당에서 이렇게 멀티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전두환 후보가 2524표 무효가 1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피를 제물로 결국 전두환은 80년 8월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학생들의 주장은 미국이 이런 전두환 독재 정권의 탄생을 방조하고 지지했다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취임 직후 전두환을 백악관으로 초청, 미국이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두환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광주 문제와 그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 독재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 그 뒤로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뭐 주한미 대사들의 발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했던 얘기들이나 다음에 뭐 국무장관이 와서 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사실상 독재 정권이 대내적으로 안정화되는데 기여를 해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혈맹이자 우방으로만 여겨왔던 미국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은 80년 광주였다. 그리고 82년 광주,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등 전례 없는 반미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했고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광주 사태의 진상규명과 미국의 책임론이 부상하던 그 시기에 터져나온 것이 바로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이었고 그들은 이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한 친구가 잘 아는 선배한테 미국 관련 건물을 점거하면 형은 얼마나 받겠어요? 물어봤답니다. 그 선배 대답이 그 정도면 이전 사례는 없는데 한 10년은 각오해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들 확인을 한 거죠. 야, 이거 하면은 10년 정도 징역 산다는데 너 할 수 있겠니? 너 할 수 있겠니?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농성 당시 굳게 닫힌 미 문화원 2층 도서실에서는 광주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놓고 양측 협상 대표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먼저 특전사 투입에 대해 미국이 방조 또는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특전사에 대한 지휘권은 한국군에 있다고 해명함으로써 논쟁은 한미연합사 소속의 24단 투입 문제로 넘어갔다. 어떻게든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던 미국 측은 결국 일부를 인정하게 된다. 24단의 병력은 분명히 미국의 승인을 받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측이 인정을 했죠. 공식적으로 저쪽의 미측의 답변을 저희가 들은 거는 사실 처음이죠. 농성 학생들은 또 미국 측에 워커 주한 미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진통을 겪었다. 저희들과 충분한 대화 속에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은 더욱더 멀어지기만 하였습니다. 당시 워커 대사의 면담 거부는 백악관과의 협의를 통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This puts me in a very special and sensitive position. So the students demand to see me. It's like someone going to the White House and saying, I demand to talk to our president. 농성 사흘째를 맞으면서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간 학생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미국 측이 음식물 제공을 거부, 탈진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탈진되기를 조금 기다리지 않았나, 체력적으로 약해지기를. 한 2~3명 정도는 좀 심각한 탈진 상태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결국 여학생 한 명이 탈수 증세로 실려나가고 문화원 안으로 급히 의료진들이 투입되기도 했는데 음식물 제공 여부를 놓고 미국 측은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 We sent a message back to Washington where we thought all this skill was in dealing with these situations. Is it better to feed people or not feed them in this situation? If you don't, are you liable to get an irrational burst of anger that will have people hurt? Or will it force them to leave quicker? We never got an answer to that message. 미국 측은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선전 문구 등이 담긴 보도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해산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건 역시 그들에겐 설득의 한 전술이었다. 북한 부분을 좀 자기들이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좀 쉽게 해산하지 않을까 이랬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농성 사흘 만에 학생들은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 결정적 동기가 된 것은 다음 날로 예정된 남북 적십자 대표 회담이었다.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보고 잘한다고 손짓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쌓았던 성과는 완전히 무로 돌아가게 되죠. 그만큼 저희들은 중요하게 봤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진해서 건물 밖으로 나왔다. 직접 만든 태극기를 앞세우고 농성 72시간 만의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예정된 구속과 수사 등 가혹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두려워하는 이는 없었다. 그들은 승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현장을 떠났다.
외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에 대한 재판 역시 전례 없는 관심을 끌었는데 고송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구호를 외치며 또다시 격렬하게 저항했다.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모습에 뒤돌아 눈물을 훔쳤다. 이 재판은 무엇보다 2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돼 눈길을 끌었는데 대학별로 배정된 검사들의 진영도 만만치 않았고 첫 공판부터 재판부의 전도 역시 평탄할 것 같지만은 않았다. 법정 밖에서는 방청 제안을 항의하는 가족들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되는가 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20명의 피고인들이 방청석의 부모들과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이날 재판은 인정신문조차 하지 못하고 폐정되고 말았다. 구치소 높은 담장 안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공판은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바깥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재판 진행되는 과정도 저희 입장에서 하나의 우리의 그 내용들을 갖다 설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기회가 아닌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뭐 공동 모의해서 계획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런 정서적 것도 공감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앞선 사람이 구호 외치면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상승이 서로 된 거죠. 그들은 법정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도 구호를 외쳐댔는데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재판은 그해 여름을 내내 뜨겁게 달궜다. 초유의 이제 재판 거부 사태였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냥 방청객과 피고인들하고 같이 뭐 노래 부르고 이제 소리 듣고 하니까 이게 예상보다 좀 가하구나. 결국 1차 공판 이후 법원 외곽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피고인보다 몇 배 많은 교도관들이 동원됐다. 법정 밖에서도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법무장관이 전격 해임됐다. 사건과 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온건한 입장에 대한 정권의 경고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가 배제되지는 않겠죠. 예? 그 당시에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우리한테 뭐라 못하니까 뭐 장관을 통해 가지고 장관을 경질하면서 간접적으로 시사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장관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반대했다고 장관이 삼민투에 대해 삼민투. 네. 그게 동화선이 돼갖고 됐는데 끝내서 이길 수가 없고. 아니 그래도 그거를 위해서 그러면은 적용해라 이렇게 좀 압력이 있었나 보죠? 아니 근데 전화를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대검찰청은 어제 삼민투위에 대한 수사 중간 오공 정권으로선 아킬레스건인 광주문대를 건드린 이 사건을 좌경으로 몰아야 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의 배후로 삼민투를 지목, 용공 이적 단체로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삼민투위 관련 핵심 분자들의 이념적 투쟁 목표의 세상 성향은 이미 단순한 반정부 투쟁이나 정권 타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체제 전복적 급진 좌경 사상에 깊이 빠져 있으며 당시 학생운동의 흐름은 그해 4월 결성된 전학년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검거 직후 전학년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합리관계 올바른 재정립 그것만이 이 땅에 진정으로 얘기하는 혈맹관계. 민족, 민중, 민주를 표방한다고 해서 삼민투라 붙여진 전학년 산하의 이 조직은 과연 용공 이적단체였을까? 당국은 그걸 불온하게 색칠을 하려 했었고 동시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온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당당하게 민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2차 공판 때부터 분위기는 한결 삼엄해졌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교도관들은 필사적으로 제지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단체 행동을 막기 위해 분리심리라는 조치를 취했다. 법정 소란 이후 피고인들에게도 금치 처분이 내려졌다. 그들은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일명 먹방에 갇혀 한여름 무더위와 씨름해야 했다. 0.44평인데 이 안에서 용변은 조그만 밖에서 놓고 여기서 용변 보고 누우면 사람이 딱 찰 수 정도의 그 정도의 넓이가 이 방입니다. 그럼 면회가 됐나요 그때? 아니요, 이 상태에서는 면회가 안 돼요. 면회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목욕도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른들 같으면 죽어. 그래서 제가 9시 전에 교도소로 제가 출근합니다. 변호사 접견실은 시원하고 그 찬물도 있습니다. 그 20명을 아침 9시부터 변호사 접견이 가능한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20명을 하나씩 차례로 불러냅니다. 잠시라도 20, 30분이라도 금치에서 해방시켜서 불러내고 찬물 먹이려고 해방시키는 것이니까. 피 끓는 젊음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자긍심이 없었다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다. 이들의 몸은 철창 안에 갇혔지만 서슬퍼런 독재 정권도 이들의 정신을 가두지는 못했다.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다라는 느낌이 있고, 다음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외치고 샤우팅하고 했을 때 반응이 오잖아요. 저기 교도관들의 반응이나 재수들의 반응이나 뭐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역시 갇혀 있어도 뭔가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버티게 해준 또 하나의 버팀목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들의 부모는 자식과 함께 독재 타도를 외쳤다. 그것은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였다. 구속자 가족협의회를 구성한 이들은 1차 공판이 끝난 후 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시위를 하다 구류를 살기도 했다. 무엇이 평범한 이 어머니들을 민주투사로 만들었을까? 독재 정권에 의해 멀쩡한 자식이 좌경용공으로 몰리는 것을 보면서 평범한 어머니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인지 조금씩 눈을 떠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어떡하나 얘들을 반성문을 써가지고 어떻게 나오게끔 하자고, 이 상태에서 얘들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냐고 그 상황에서는 그랬댔어요. 나는 집에서 앉아서 일이나 하고 그 자식 뒷바라지나 공부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말까지 했어요. 강주 사람 죽으면 강주 사람이 나설 일이지, 강주 사람이 죽은데 네가 왜 나서냐, 그런 무식한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 이 정부를 우리 손으로 우리 바꿔놔야 된다 하면서 그 엄마들의 힘이 대단했어요. 재판이 있는 날이면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한복을 단체로 맞춰 입은 어머니들이 먼저 와서 자식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애써 눈물을 감추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자식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이들에게선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사라졌다. 훗날 이 어머니들은 민가협의 모태가 되는데 점거농성 사건 이후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또한 적지 않았다. 집안 수색할 때 신발 신고 들어와서 수색한다던가, 소위 이제 아들이 운동권이라고 해서 사표 권유도 많이 받고. 사표를 받고. 네. 제 자신 역시 있고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이들을 자식 교육 잘못시킨 부모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들은 하나가 됐다. 생계를 팽개친 채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부모는 철장 안의 자식들과 투쟁을 계속했다. 아들, 딸들이 구속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알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학생들보다도 밖에 있는 엄마들이 더 민주투사가 된 겁니다.
당시 재판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점거농성 사건의 대표였던 함은경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였다. 전체 학생들을 좌경으로 몰 명분이 없었던 검찰은 양키는 집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그의 서울대 학생회장 선거시 출마의 별, 그리고 레닌주의의 기초라는 이념서적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아 그를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미 3월 달에 저를 훈방 조치하면서 문제 없는 걸로 봤던 것을 미문화원 사건이 터지니까 그 이전 사건을 끼워가지고 저만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것은 물론이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인하대 교수 유영준의 증언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그는 레닌주의의 기초라는 책을 읽으면 다 공산주의자가 되냐는 질문에 성경을 읽었다고 다 기독교인이 되지 않든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 방청했던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다 그 유 교수가 증언하고 그 법정을 떠나는 순간에 다 눈시울 붉혔지요. 그 학부형들 중에는 소련의 운분들도 많았습니다. 당시엔 대학 교수가 시국 사건의 법정에 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그에겐 대가가 따랐다. 수의실에서 오늘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우리 자동차 번호를 사진을 찍어 갔다 그래요. 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가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아마 도청을 받고 있고 당하고 있고 너도 빨갱이가 아니냐 그런 협박 전화도 오고. 법정 증언 이후 감시와 압박에 시달리던 유영준. 그는 과음으로 병을 얻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아쉬운 생을 마감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선고 공판이 있던 날 세상의 이목은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으로 쏠렸다. 이제 겨우 21, 22의 젊은이들. 법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믿었기에 정작 20명 피고인들은 담담한 표정들이었다.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피고인들이 부르는 아침 이슬이 울려 퍼지고 그러나 판결은 가혹했다. 함은경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아닌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그게 결국은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좋죠. 지금은 그런 거 기소될 리도 없죠. 예.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함운경,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그들의 20대가 철창 안에 영치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세상과 격리돼 있던 그 시간, 바깥 세상에선 그들의 외침이 도화선이 돼 민주화의 열기가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들의 빈자리를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나서 메웠다. 그리고 이 열기는 이른바 평범한 넥타이 부대들을 거리로 불러낸 87년의 60 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독재 정권의 종식을 불러왔다. 지난 3월 17년 전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2살) 젊은 청년은 이제 40줄에 접어든 생활인이 됐고 부모들의 얼굴엔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암울했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이들 사이엔 피부치보다 끈끈한 그 무엇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그랬다는 핑계를 뭐 다들 되겠지만은 한편으로 사실 좀 무관심하고 좀 무심했다고 해야 돼. 야, 너 무심 정도가 아니야. 내가 그러잖아. 제가 절단성이가 좀 무심 정도가 아니야. 평범한 가정주부로 의사로 17년 전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마장도에서 10년 만에 21세기를 맞이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또 팔자에 없어서 전문의를 한다고 또 진단 방송학과라는 과에 들어가서 전공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40대의 생활인으로 돌아온 이들. 그러나 암울했던 젊은 날의 길목에서 겪어야 했던 그때의 사건은 이후 이들의 삶을 지배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화운 사건을 거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향후 한 10년 정도의 삶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거의 미문화운 사건에서 나오고 난 뒤로 제가 거의 노동운동에 뛰어들고 진보정당운동에 뛰어들면서 한 10년 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미문화운 사건이었죠. 윤영상. 그는 한미 관계에 관한 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광주 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과 한미 관계, 그것은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 화두였다. 그렇다면 17년 전 그들이 제기했던 미국의 책임은 어디까지 규명됐을까? 96년 공개된 체로키 파일로 이미 미국이 한국군의 군대 이동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었고 그동안 특전사 투입을 몰랐다는 주장과 달리 한국군부의 통보로 알고 있었으며 다른 부대의 이동을 승인 요청해도 동의할 계획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런데 쟁점이 됐던 한미연합사 소속의 24단 투입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무자비한 특전사의 진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To let the special forces go back in would be like a criminal who'd killed someone to go back and to be the judge. So we didn't want that to happen. So when the Koreans said to us, we think we will probably use the 20th Division, which we have here, our reaction was that would be a good idea. 96년 알려진 체로키 파일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광주 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체로키 파일을 처음 입수했던 팀 셔러. 그는 미국의 의지만 있었다면 80년 광주의 참상은 막을 수 있었다며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한다.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have made a much stronger stand against what happened. If there was debates about pulling out troops, why not tell Chun Doo-hwan that we're going to cut off all military aid. We're not going to send you one more rifle until the people that are responsible for this are tried or something like that. Made a strong stand. And 향후 앞으로 우리들이나 우리 후배들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좀 정립하고 자주적인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17년) 전 독재 타도와 올바른 한미 관계를 외치던 73인 그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 미국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그리고 숱한 젊은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는 진정 자주적인 민주 국가인가를.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다라는 느낌이 있고, 다음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외치고 샤우팅하고 했을 때 반응이 오잖아요. 저기 교도관들의 반응이나 제수들의 반응이나 뭐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역시 갇혀 있어도 뭔가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버티게 해준 또 하나의 버팀목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들의 부모는 자식과 함께 독재 타도를 외쳤다. 그것은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였다. 구속자 가족협의회를 구성한 이들은 1차 공판이 끝난 후 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시위를 하다 구류를 살기도 했다. 무엇이 평범한 이 어머니들을 민주투사로 만들었을까? 독재 정권에 의해 멀쩡한 자식이 좌경용공으로 몰리는 것을 보면서 평범한 어머니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인지 조금씩 눈을 떠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어떡하나 얘들을 반성문을 써가지고 어떻게 나오게끔 하자고, 이 상태에서 얘들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냐고 그 상황에서는 그랬댔어요. 나는 집에서 앉아서 일이나 하고 그 자식 뒷바라지나 공부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말까지 했어요. 강주 사람 죽으면 강주 사람이 나설 일이지, 강주 사람 죽은데 네가 왜 나서냐, 그런 무식한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 이 정부를 우리 손으로 우리 바꿔놔야 된다 하면서 그 엄마들의 힘이 대단했어요. 재판이 있는 날이면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한복을 단체로 맞춰 입은 어머니들이 먼저 와서 자식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애써 눈물을 감추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자식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이들에게선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사라졌다. 훗날 이 어머니들은 민가협의 모태가 되는데 점거농성 사건 이후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또한 적지 않았다. 집을 수색할 때 신발 신고 들어와서 수색한다던가, 소위 이제 아들이 운동권이라고 해서 사표권유도 많이 받고. 사표권유. 네. 제 자신 역시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이들을 자식 교육 잘못시킨 부모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들은 하나가 됐다. 생계를 팽개친 채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부모는 철장안의 자식들과 투쟁을 계속했다. 아들, 딸들이 구속. 법정 밖에서도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법무장관이 전격 해임됐다. 아버지가 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온건한 입장에 대한 정권의 경고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가 배제되지는 않겠죠. 예? 그 당시에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우리한테 뭐라 못하니까 뭐 장관을 통해 가지고 장관을 경질하면서 간접적으로 시사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장관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반대했다고 장관이 삼민투에 대해 삼민투. 네. 그게 동화선이 돼갖고 됐는데 근데 저 얘기할 수가 없고. 아니 그래도 그거를 위해서 그러면은 적용해라 이렇게 좀 압력이 있었나 보죠? 아예 근데 전화를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대검찰청은 어제 삼민투위에 대한 수사 중간 오공 정권으로선 아킬레스건인 광주 문제를 건드린 이 사건을 좌경으로 몰아야 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의 배후로 삼민투를 지목, 용공 이적 단체로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삼민투위 관련 핵심 분자들의 이념적 투쟁 목표의 사상 성향은 이미 단순한 반정부 투쟁이나 정권 타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체제 전복적 급진 좌경 사상에 깊이 빠져 있으며 당시 학생운동의 흐름은 그해 4월 결성된 전학년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검거 직후 전학년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합리관계, 올바른 재정립, 그것만이 이 땅에 진정으로 얘기하는 혈맹관계. 민족, 민중, 민주를 표방한다고 해서 삼민투라 붙여진 전학년 산하의 이 조직은 과연 용공 이적단체였을까? 당국은 그걸 불온하게
색칠을 하려 했었고, 동시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온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당당하게 민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2차 공판 때부터 분위기는 한결 삼엄해졌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교도관들은 필사적으로 제지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단체 행동을 막기 위해 분리심리라는 조치를 취했다. 법정 소란 이후 피고인들에게도 금치 처분이 내려졌다. 그들은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일명 먹방에 갇혀 한여름 무더위와 씨름해야 했다. 0.44평인데 이 안에서 용변은 조그만 밖에서 놓고 여기서 용변 보고 누우면 사람이 딱 찰 수 정도의 그 정도의 넓이가 이 방. 우리 경찰로서도 이런 사건을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걸 뒤질 끌면 경찰도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그걸 수습하려고 그러고. 당장은 미국 측의 승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경찰 투입을 우려한 학생들 측에서 투신, 음독 등 극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다. 거기서 추락하지 않는가,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얘들이 생명이 잃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때 고가 사다리차가 출동, 경찰 투입이 임박한 듯 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태로 미국 측도 상황 파악에 급급한 듯 했다. I must say the atmosphere was tense. We did not know whether they had any weapons, any knives, any guns, any explosives. They didn't claim they did, but they claimed they were going to kill themselves and burn down the building. 미 대사관 측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표로 던롭 정치 담당 참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We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but we had to think of the worst. What our objective was from the very beginning was to get them out of the building unharmed. 정부 측에서는 당시 워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경찰 투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hat afternoon, one of my first problems was that some of the security people at Chunghwa Day and NSP and the Metropolitan Police were saying, we got to go in and get these guys out of there. And I said, hey, this is United States sovereign property. The other side of the argument was coming from the Korean police, number one, but also from Mangebu, from the KCIA, number two. And both those organizations were leaning very heavily. 자기들이 설득해서 내버리겠다. 잠깐 기다려라. 그 그때 접수해가지고 저쪽에서 설득해서 내버리겠다는데 이쪽에서 그냥 강제로 들어가서 막 끌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들이 사건의 주의를 주목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으로서도 전 세계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은 미국이 주창해온 민주주의를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었다. And I'm sure there was some contingency planning to use U.S. soldiers, but that would have been bad too. That would have been bad for us. We wanted to send. 주목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으로서도 전 세계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은 미국이 주창해온 민주주의를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었다. And I'm sure there was some contingency planning to use U.S. soldiers, but that would have been bad too. That would have been bad for us. We wanted to send a message back home to our own people that the United States was stood in favor of human rights in Korea. 이런 미국 측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학생들의 예상과는 달리 경찰 투입은 지연되고 농성은 밤을 넘기고 있었다. 그 전에 민정당사 정거농성 사건이 있었고 거기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끌려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문화원 사건도 일어나면 곧바로 끌려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부모들은 창문 아래에서 가슴을 졸여야 했는데 아까도 나왔었어요? 아니에요. TV 뉴스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왔다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자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워낙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저 아드님 나와주세요. 저 아들이요? 아니에요. 저거 좀.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들도 안타깝긴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 어머니는 창문으로라도 아들을 볼까 해 밤낮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한다. 언제 내다볼지 모르니까. 걔들이 그때는 상황이 구약을 다 갖고 있다 그랬어. 당시 미 문화원 건물 안에 있는 학생들과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는 문화원 뒤편으로 나 있는 2층 화장실 창문이었다. 그래서 뒤편 출입문 밖은 국내외 기자들로 밤낮 없이 장사진을 이뤘는데 당시 학생 대표였던 함은경은 창문 난간에 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있는 힘껏 세상을 향해 토해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난간을 이걸 잡고 이렇게 섰죠, 이게. 그 사건 이후로 이걸 철조망을 친 것 같아요. 17년이 지난 지금 주변 풍경은 달라졌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는 어떤 기자가 난간에 서 있던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상당 기간 수용생활에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대한 재판 역시 전례 없는 관심을 끌었는데 고성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구호를 외치며 또다시 격렬하게 저항했다.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모습에 뒤돌아 눈물을 훔쳤다. 이 재판은 무엇보다 2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돼 눈길을 끌었는데 대학별로 배정된 검사들의 진영도 만만치 않았고 첫 공판부터 재판부의 전도 역시 평탄할 것 같지만은 않았다. 법정 밖에서는 방청 제안을 항의하는 가족들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되는가 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20명의 피고인들이 방청석의 부모들과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이날 재판은 인정신문조차 하지 못하고 폐정되고 말았다. 구치소 높은 담장 안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공판은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바깥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재판 진행되는 과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우리의 그 내용들을 갖다 설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기회가 아닌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공동 모의해서 계획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런 정서적 것도 공감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앞선 사람이 구호 외치면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상승이 서로 된 거죠. 그들은 법정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도 구호를 외쳐댔는데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재판은 그해 여름을 내내 뜨겁게 달궜다. 초유의 이제 재판 거부 사태였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냥 방청객과 피고인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이제 소리 듣고 하니까 이게 예상보다 좀 가하구나. 결국 1차 공판 이후 법원 외곽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피고인보다 몇 배 많은 교도관들이 동원됐다. 법정 밖에서도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법무장관이 전격 해임됐다. 아버지가 편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여러
그래가지고 미안하고. 오공 정권으로선 아킬레스건인 광주 문제를 건드린 이 사건을 좌경으로 몰아야 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의 배후로 삼민투를 지목, 용공 이적단체로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삼민투의 관련 핵심 분자들의 이념적 투쟁 목표의 세상 성향은 이미 단순한 반정부 투쟁이나 정권 타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체제 전복적 급진 좌경 사상에 깊이 빠져 있으며 당시 학생운동의 흐름은 그해 4월 결성된 전학년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검거 직후 전학년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합리관계, 올바른 재정립, 그것만이 이 땅의 진정으로 얘기하는 혈맹관계. 민족, 민중, 민주를 표방한다고 해서 삼민투라 붙여진 전학년 산하의 이 조직은 과연 용공 이적단체였을까? 당국은 그걸 불온하게 색칠을 하려 했었고, 동시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온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당당하게 민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2차 공판 때부터 분위기는 한결 삼엄해졌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교도관들은 필사적으로 제지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단체 행동을 막기 위해 분리심리라는 조치를 취했다. 법정 소란 이후 피고인들에게도 금치 처분이 내려졌다. 그들은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일명 먹방에 갇혀 한여름 무더위와 씨름해야 했다. 0.44평인데 이 안에서 용변은 조그만 밖에서 놓고 여기서 용변 보고 누우면 사람이 딱 찰 수 정도의 그 정도의 넓이가 이 방입니다. 그럼 면회가 됐나요 그때? 아니요, 이 상태에서는 면회가 안 돼요. 면회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목욕도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른들 같으면 죽어. 그래서 제가 9시 전에 교도소로 제가 출근합니다. 변호사 접견실은 시원하고 그 찬물도 있습니다. 그 20명을 아침 9시부터 변호사 접견이 가능한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20명을 하나씩 차례로 불러냅니다. 잠시라도 20-30분이라도 금치에서 해방시켜서 불러내고 찬물 먹이려고 해방시키는 것이니까. 피 끓는 젊음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자긍심이 없었다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다. 이들의 몸은 철창 안에 갇혔지만 서슬퍼런 독재 정권도 이들의 정신을 가두지는 못했다.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다라는 느낌이 있고, 다음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외치고 샤우팅 속도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들의 빈자리를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나서 메웠다. 그리고 이 열기는 이른바 평범한 넥타이 부대들을 거리로 불러낸 87년의 60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독재 정권의 종식을 불러왔다. 지난 3월 17년 전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2살 젊은 청년은 이제 40줄에 접어든 생활인이 됐고 부모들의 얼굴엔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암울했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이들 사이엔 피부치보다 끈끈한 그 무엇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그랬다는 핑계를 뭐 다들 되겠지만은 한편으로 사실 좀 무관심하고 좀 무심했다고 해야죠. 야, 너 무심 정도가 아니야. 내가 그러잖아. 제가 절단승이야 좀. 무심 정도가 아니야. 평범한 가정주부로 의사로 17년 전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마장도에서 10년 만에 의사가 됐어요. 21세기를 맞이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또 팔자에 없어서 전문 일을 한다고 또 진단 방송학과라는 과에 들어가서 전공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40대의 생활인으로 돌아온 이들. 그러나
암울했던 젊은 날의 길목에서 겪어야 했던 그때의 사건은 이후 이들의 삶을 지배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문화운 사건을 거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향후 한 10년 정도의 삶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거의 미문화운 사건에서 나오고 난 뒤로 제가 거의 노동운동에 뛰어들고 진보정당운동에 뛰어들면서 한 10년 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미문화운 사건이었죠. 윤영상, 그는 한미 관계에 관한 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광주 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과 한미 관계, 그것은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 화두였다. 그렇다면 17년 전 그들이 제기했던 미국의 책임은 어디까지 규명됐을까? 96년 공개된 체로키 파일로 이미 미국이 한국군의 군대 이동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었고, 그동안 특전사 투입을 몰랐다는 주장과 달리 한국 승인 요청에도 동의할 계획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런데 쟁점이 됐던 한미연합사 소속의 24단 투입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무자비한 특전사의 진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To let the special forces go back in would be like a criminal who'd killed someone to go back and to be the judge. So we didn't want that to happen. So when the Koreans said to us, we think we will probably use the 20th Division, which we have here, our reaction was that would be a good idea. 96년 알려진 체로키 파일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광주 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체로키 파일을 처음 입수했던 팀 셔러. 그는 미국의 의지만 있었다면 80년 광주의 참상은 막을 수 있었다며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한다.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have made a much stronger stand against what happened. If there was debates about pulling out troops, why not tell Chun Doo-hwan that we're going to cut off all military aid. We're not going to send you one more rifle until the people that are responsible for this are tried or something like that. Made a strong stand. And 향후 앞으로 우리들이나 우리 후배들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좀 정립하고 자주적인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17년) 전 독재 타도와 올바른 한미 관계를 외치던 73인, 그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 미국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숱한 젊은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는 진정 자주적인 민주 국가인가를. 그런 거 보면은 역시 갇혀 있어도 뭔가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버티게 해준 또 하나의 버팀목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들의 부모는 자식과 함께 독재 타도를 외쳤다. 그것은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였다. 구속자 가족협의회를 구성한 이들은 1차 공판이 끝난 후 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시위를 하다 구류를 살기도 했다. 무엇이 평범한 이 어머니들을 민주투사로 만들었을까? 독재 정권에 의해 멀쩡한 자식이 좌경용공으로 몰리는 것을 보면서 평범한 어머니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인지 조금씩 눈을 떠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어떡하나 얘들을 반성문을 써가지고 어떻게 나오게끔 하자고 이 상태에서 얘들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냐고 그 상황에서는 그랬댔어요. 나는 집에서 앉아서 일이나 하고 그 자식 뒷바라지나 공부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말까지 했어요. 강주 사람 죽으면 강주 사람이 나설 일이지. 강주 사람이 죽은데 네가 왜 나서냐. 그런 무식한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 이 정부를 우리 손으로 우리 바꿔놔야 된다 하면서 그 엄마들의 힘이 대단했어요. 재판이 있는 날이면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한복을 단체로 맞춰 입은 어머니들이 먼저 와서 자식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애써 눈물을 감추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자식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이들에게선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사라졌다. 훗날 이 어머니들은 민가협의 모태가 되는데 점거농성 사건 이후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또한 적지 않았다. 집을 수색할 때 신발 신고 들어와서 수색한다던가 소위 이제 아들이 운동권이라고 해서 사표권유도 많이 받고. 사표권유. 네. 제 자신 역시 있고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이들을 자식 교육 잘못시킨 부모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들은 하나가 됐다. 생계를 팽개친 채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부모는 철장안의 자식들과 투쟁을 계속했다. 아들, 딸들이 구속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알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학생들보다도 밖에 있는 엄마들이 더 민주투사가 된 겁니다. 무사히 들어갔다는 장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다가 우리가 정부했으니 빨리 기자들을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취재진들이 속속 현장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세상의 이목은 온통 이들에게 집중됐다. 길 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운전자들이 이를 보느라 교통체증이 일기도 했는데 그들은 전학년사나 5개 대학 학생이며 대표는 서울대 4학년 함운경이라고 밝혔다. 그들의 요구는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공개 사과와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한 지원 중단, 미국과 오공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바짝 긴장한 경찰은 문화원 뒤편에 을지로 일가 파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당국의 고민은 미 문화원 건물이 미국 측의 요청 없이는 경찰 병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공안 당국의 입장은 당연히 경찰력 투입을 통한 조기 진압이었다. 우리 경찰로서도 이런 사건을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걸 질질 끌면 경찰도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그걸 수습하려고 그러고. 당장은 미국 측의 승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경찰 투입을 우려한 학생들 측에서 투신, 음독 등 극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다. 거기서 추락하지 않는가 제일 첫 번에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얘들이 생명이 잃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때 고가 사다리차가 출동, 경찰 투입이 임박한 듯 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태로 미국 측도 상황 파악에 급급한 듯했다. I must say the atmosphere was tense. We did not know whether they had any weapons, any knives, any guns, any explosives. They didn't claim they did, but they claimed they were going to kill themselves and burn down the building. 미 대사관 측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표로 던롭 정치 담당 참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We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but we had to think of the worst. What our objective was from the very beginning was to get them out of the building unharmed. 정부 측에서는 당시 워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경찰 투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hat afternoon, one of my first problems was that
some of the security people at